이제 되는 시간입니다. 저가 후 착과수 조사는 보시면 172쪽 중간에 보면 조사 방법, 사조사 방법 밑에 가로에 저가 후 착과수 조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저가 후 조사할 때는 가수원 내에 있는 실제 결과 조서를 일단 조사를 해야 돼요. 몇 주인가 그리고 실제 결과 조서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결과 주수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뭘 파악하냐면 조사 대상 주수를 파악을 해요.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는 아까 말 그래도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나 미고사 주수라든가 기수학 주수라든가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뺀 게 조사 대상 주수예요. 거기서 표본 우리는 품목별 표본 주수표라고 할게요. 그러면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의한 표본주를 선정한 다음에 그 선정된 표본주를 간격을 정합니다. 간격을 정해요. 아까 간격 정한 거 말씀드렸죠. 예. 간격을 정한 다음에 그 표본주에다가 표시 리본을 달아요. 리본을 부착하고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 과실 수를 세서 기록합니다. 이러면 저가 후 착과수 조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후 착과수 조사는 이렇게 하는데 착과수니까 메달이 달려있는지는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메달이 달려있는지. 그래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말이에요. 표본주에 착과된 과실이, 자, 조건을 한번 살짝 드릴게요. 조사 대상 주수가 200주다. 표본주는 17주다. 그렇죠. 근데 표본주에 달려있는 과실의 총 합계를 봤더니 어쩐 것은 80개도 있고 어쩐 것은 110개도 있고 해서 쭉 17주를 달려있는 표본주 과실을 합쳐봤더니 1700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과실 한 주당, 나무 한 주당 몇 개 과실이 열렸냐 하면 표본주 17개 중에서 총 1700알이 달려있으니까 이것은 1주당 얘가 착과수 공식이에요. 1주당 착과수 공식이 17 중에 총 1700개가 달려있으면 한 주당 100알이 달렸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수원 전체에는 총 달려있는 과실은 몇 알이냐 봤더니 몇 주입니까? 200주죠. 이렇게. 그렇죠. 200주 하면 2만 개. 그래서 저가 후 착과 조사를 이런 식으로 쑥 해서 이 과수원의 저가 후 착과 조사는 2만 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가 후 착과 조사예요. 이렇게. 지울게요. 다음은 이제 밑에 172쪽 밑에 보면 가로 2번 생육 시기별 조사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생육 시기가 뭡니까? 여기입니다. 요거 봐보세요. 발하기부터 적과 전, 적과 후부터 수확이 전, 수확 직전, 또 수확할 때부터 수확 끝날 때까지 요게 나무의 생육 시기예요. 얘를 뭐라고 합니까? 재해별. 사과다 그러면 품목별. 그래서 과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품목별로, 그 다음에 재해별로, 생육 시기별로 현장에서 조사하는 종류들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생육 시기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생육 시기별로 태풍이 왔을 때, 우박이 왔을 때, 봄동상해나 가을 동상에 왔을 때 도대체 어떤 조사를 하고 그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자, 173쪽 1조, 맨 위에 봐보세요. 태풍 또는 강풍 집중호우가 어느 때 오냐면 발하기부터 저가 종료 전까지 오죠.
이때는 주로 나무 피해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오면 나무가 또 쓰러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피해를 조사하는데 이때는 과수원 내에 있는 나무 피해 유형이 5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유형은 5가지.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실을 생산을 못할 것 같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생산을 못할 것 같은 나무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수가 입었다. 침수. 만약에 아까처럼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특히 집중호우 때는 침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잠겨지게 되면. 그래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랐다가 물이 이렇게 착착 차면 여기에가 주간부, 그 다음에 주지, 그 다음에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꽃눈이나 바라기부터 젖과지 선이니까 꽃눈이나 유가가 잠기잖아요. 침수율.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억의 B번 보시겠습니까?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표본주에 착과된 유가 또는 꽃눈의 침수 비율은 가술 침수율을 조사한다. 표본주는 자, 이 대상처에가 총 200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된 주수가 50주면 표본주는 몇 주냐면 10%, 50%. 피해 주수, 얘가 피해 주수거든요. 피해 주수의 10%, 5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최대,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천주예요. 천주의 나무가 있는데 침수가 몇 주 됐냐면 500주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곱하기 10% 하게 되면 50주인데 이게 아니라 맥시멈이 뭐냐면 25주예요. 10%에서 25주. 그래서 50주지만 25주만 선정을 해서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침수. 물이 여기까지 찼을 때 유가된 거나 꽃눈을 침수율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게 언제 오냐면 태풍이나 강풍 또는 집중호우가 발화기하고 젖과지한테 피해 사실이 오게 되면 어떤 때 오냐면 감귤 농장 때 와요. 감귤 농장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언제 온다. 발화기하고 젖과전에 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일 먼저 현장에 나가시면 과연 이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를 보는 겁니다. 피해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 보고 뭐냐면 피해 입증 자료. 예, 피해 입증 자료가 3가지 있어요. 3가지. 재해 입증 자료, 피해 입증 자료, 재해 입증 자료. 왜냐하면 재해 입증 자료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첫 번째는 기상청 자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죠. 관할 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렇죠. 의견서. 세 번째는 그렇지.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이 3가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증빙을 하고 그러면서 또 피해 현장에 사진도 찍어야 돼요. 사진도 보면 전체적인 것하고 구체적인 것을 같이 찍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했죠. 감귤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표본 주수는 몇 주를 하겠습니까? 표본 주수 3주는 게 뭐라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화 피해 조사, 동상해 조사. 그렇죠. 그래서 이는 표본주 3주를 보고 피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피해가 있냐 없냐. 있으면 있다 이렇게. 있음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태풍 때. 예, 태풍 때는. 사과 때는 안 해요. 사과 배당금을. 감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예, 감귤만. 그렇지, 나무 피해만 해요. 나무로 쓰러졌을 때는 모든 과실을 다 합니다. 예, 모든 과실. 그렇죠. 좀 이따 이제 범통상에 나와요. 그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또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피해 사실을 생략하는 조건이 뭐냐면, 그렇죠. 태풍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그렇지. 재해가 명확해가. 또는 뭡니까? 바로 추가 조사를 바로 해버려야 돼요. 바로 조사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굳이 피해 있으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조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좀 나오기를 바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피해 사실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쓰시오. 그럼 이거 쓰면 되거든요. 태풍 등 재해가 명확한 경우. 두 번째, 바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거 5점짜리로 나올 만한데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쯤 2번 동그라미 2번 적가 후부터 수확기 이전에는 이제 뭘 조사하냐면 낙과 피해, 또 나무 피해, 낙엽 피해를 조사를 해요. 먼저 낙과 피해 한번 봐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이 낙과 피해는, 낙과는 태풍으로 언제? 적과 후부터 수확기 이전입니다. 이 가수원에 적과 후부터 수확기 이전에 태풍이 왔어요. 그러면 낙과가 될 거 아니에요. 낙과가 되면 이때는 낙과 피해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현장에 가셔갖고 이 낙과 피해 조사는 원칙이 전수조사다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즘은 밀식이나 반밀식이 하도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많이 합니다. 표본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일반 재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수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만 조사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수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떨어져 있는 것만 표본조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밀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들이 서로 엉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떨어진 과실이 이 나무에서 떨어진 건지 이 나무에서 떨어진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전수조사 나오면 쉽게 줘요. 근데 표본조사 나오면 어렵게 주는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풀어버려 가지고 다시 설명을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것은 정확하게. 자, 먼저 낙과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수조사하는 방법은 가수원 내 낙과 수를 전체 세는 거예요. 세잖아요. 전체 세 가지고 전체 셌더니 5만 개더라. 그럼 이 중에서 무작위로 100개 이상을 선정을 해요. 싹 뽑아냅니다. 그래갖고 뭐냐면 피해 과실별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제일 먼저 정상 과일을 찾고 다 쑥 건져봅니다. 정상. 100%형 피해 과일로 구분을 또 해요. 이거 못 먹겠다. 100%. 80%. 이건 80% 정도 피해 받네. 이쪽으로. 50%형.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특정 이연 방식의 사과에서 피해가일 구성 비율을 구분할 쓰시오 그랬어요. 포도는 피해가일 구성 비율을 쓰시오. 포도는 정상 100%, 80%, 30% 그래요. 그런 식으로 쓰라고 그래요. 작년에는 그 문제가 나와서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낙과 피해는 전수조사 전체를 가시를 센 다음에 거기서 무작위로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거기서 피해 가치를 구분해 갖고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을 찾는 겁니다.
이때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은 여기 위에다 잠깐 쓸게요.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은 뭐냐면 여기는 100%형 플러스 100%형 플러스 100%형 곱하기 1, 80%형 곱하기 0.8 플러스 50%형 피해 가해율 수 곱하기 0.5. 여기는 뭡니까? 정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 100%, 80%, 50%. 요게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낙과 피해. 지금은 전수조사고 표본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낙과 피해 거기 보시면 네, 중간에 보내요. 중간에 A번 보세요. 가수원 내 낙과 가시를 전부 세어 총 낙과 가시수로 한다. 다만 가수원의 크기나 재배 환경, 생육 상태, 거대 재해 등이 발생하여 전수조사가 어려울 때는 표본조사로 한다 그랬죠. 표본조사.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수조사고 다음 말씀드린 건 표본조사하는 방법이에요. 표본조사하는 방법. 자, 메모하셨으면 지울게요. 이거 다 사진 찍으셨는가요? 예, 그럼 지울게요,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칸이 좀 부족해서. 자, 이거는 전수조사고, 이제 이번에는 낙과 피해가 태풍이 내 가수원에,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할게요. 사과 가수원에 적가후부터 수확기 전에 사과 가수원에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낙과가 됐어. 낙과 피해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하는 방법은 이거였는데 표본조사하는 방법은 먼저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하잖아요. 좋게 쓸게요. 천천히.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여기서 품목별 표본 주수표 의한 표본주를 선정해요. 예를 들어서 표본조사는 조사 대상 주수가 총 몇 주다 이 가수원에. 그러면 여기서 아까는 전체 그냥 표본주수를 빼고 자식할 것도 없이 떨어진 것이 싹 씌었잖아요. 이번에는 표본주수를 선정합니다. 어떤 걸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주수표에서 선정을 해갖고 그 표본주수에 표본주에 아까 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무 아래 수관 내에 떨어진 과실, 낙과 과실수를 셉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표본 주수에 낙과된 전체 과실수를 산출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표본조사할 때는 낙과 피해입니다. 태풍으로 적과 후부터 수확기 전에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과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표본조사를 하는데 이 표본조사할 때는 우선 기본 조건이 조사 대상수를 선정하고 그 조사 대상수에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의한 표본주수를 선정한 다음에 그 표본주의 수간 내에 있는 낙과 가시수를 모두 세요. 그래서 그 총 표본주수 어떤 것은 20개 떨어지는 거고 어떤 것은 30개 있는 거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전체 과실수, 낙과 가시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100개 이상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처럼 정상 100%형 피해과 80%형 50%형 피해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낙과 피해 구성에 의한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비율을.
똑같은데 전수조사는 떨어진 과실을 모두 세는 거고 표본조사는 품목별 표본주수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 표본주수 아래에 있는 것만 산출을 해서 그걸 표본주수로 다시 나눠버리면 한 주당 떨어지는 과실수가 나올 거고 그걸 전체 조사등으로 곱해보면 전체 총 과실수 나와요. 낙과 과실수가. 거기다가 100개 이상을 뽑아가지고 정상이냐 100%냐 80%냐 50%냐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 표본조사는 표본만 조사하는 거예요. 몇 주 해당되는 표본 주수만 조사해. 그래갖고 전체로 평균치를 유추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낙과피해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174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174쪽 상단에 보면 나무 피해 나와요. 나무 피해가 나오는데 나무 피해 같은 경우는 말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태풍으로 적과 후부터 수확기 이전에 나무 피해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뭐 때문에? 태풍 때문에 내 가수원에 지금 나무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읽을게요. 피해 과수원 내에 유실, 매목, 절단, 도복, 침수, 유실, 이게 우리가 그 나무 피해 유형이 5가지 있습니다.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내중에 쓰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침수로 해서 나무가 언제 보험 기간 내에 고사하거나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침수 피해는 지속적인 과실 생산이 불가능해. 이걸 보고 뭐랍니까? 미고사주수라고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과실 생산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무피해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 총 이 과수원에 200주가 있는데 50주가 피해를 봤어요. 나머지 150주는 지금 피해를 안 본 거예요. 얘 보고 뭐라냐면 무피해 나무라고 그래요. 피해를 안 봤으니까 무피해 나무라고 그래요. 얘 보고는. 그러면 여기에 일주당 평균 착과수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 착과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중에 감소가지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피해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하고 침수나무 아까 말했죠.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침수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또 침수율도 별도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나무는 몇 주나 되느냐. 그래서 침수나무 평균 일주당 침수 주수로 이 침수 과실수를 구하는 겁니다. 적과 후부터 수확 이전이니까 과실이 달려 있으니까 과실수를 구해서 대신에 조건은 나무 피해 할 때 표본주는 피해 주수의 기본이 10%예요. 최고 25주까지만 인정. 이렇게. 예, 나무 침수 피해. 예, 요걸 보시면 아니 다. 네, 나무 피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내가 나무 피해라고 이게 뭐냐면 얘가 절단이 됐어요. 절단이 된 게 50주예요. 그러면 50주에 대한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는 피해 주수를 총 50주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50주 중에서 10%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5주만 좋아해요. 근데 피해 주수가 500주예요. 500주면 10주로면 50주인데 그렇죠. 25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이 피해 주수의 10%인데 최고는 25주까지만. 그래서 나무 피해에 달려있는 피해 주수를 먼저 구하고 또 침수되면 침수 주수도 구하고 그 침수 주수에 달려있는 과실수도 구하고 또 착과돼 있다.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몇 주가 있냐. 거기에 매달에 달려있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낙엽 피해 있어요. 낙엽 피해는 단감하고 떫은감에 대해서만 하나 나겠죠. 근데 이 책에 아까 보시면 특정 이연 방식은 단감, 떫은감이 들어가죠.
적과전 이원 방식은 떫은감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은 떫은감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낙엽 피해가 발생했다. 언제? 태풍으로 인해서 적과 후부터 수확 이전에 태풍이 부니까 단감 과수원에 낙엽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낙엽 피해를 보면. 그러면 먼저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해야 돼요. 물론 첫째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따져보는데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파악을 해요. 조사 대상 주수를 파악한 다음에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의한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주 하면 여기는 표본주를 몇 주로 선정해야 됩니까? 17주.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17주 품목별 표본주수를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표본주에 동서남북 네 가지의 낙엽수하고 동서남북 네 가지 결과지의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표본주수를 선정을 했으니까 이거 말한 대로 표본주에다가 간격을 산정을 해서 표시 리본을 부착하고 해당되는 낙엽수와 차겹수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싹 합니다. 이제 첫 번째 1번 표본주는 낙엽수가 5개, 차겹수는 10개, 2번은 6개, 8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싹 합치는 거예요. 전체를 싹 합쳐봤더니 총 합쳐보니까는 낙엽수가 80개를 할게요. 차겹수는 200개라면 피해율은 몇 프로냐? 낙엽률은 몇 프로냐? 낙엽이 떨어지는 비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80개. 자, 피해가 입었으니까 낙엽이 피해가 입었다. 밑에는 총 낙엽수니까 80 플러스 200 이렇게 되네요.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계산기로. 여기 하면 80에 80 플러스 200이나요? 몇 개 나옵니까? 80 플러스 20. 28.571. 그러면 28.57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태풍으로 인해서 적과 후부터 수확기 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낙엽률이 28.57%이구나 이렇게. 그럼 이건 나중에 아까 설명했죠. 이건 그냥 여기까지만 조사만 해놓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나중에 이제 계산해요. 낙엽 인정 피해율하고 낙엽 인정 피해율하고 계산해야 되니까 지금은 낙엽률 조사할 때는 낙엽률 여기까지만 계산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상 조사할 때는 여기다가 미보상 비율은 꼭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봤더니 낙엽이 병충해를 입었다. 총 낙엽수가 80개 있는데 병충해를 입은 게 예를 들어서 뭐 20개더라. 그러면 얘가 정상 차겹수로 가버려요. 그래서 피해율이 줄어들잖아요. 낙엽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낙엽률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조상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해요. 표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보니까 대상 주수를 선정한 다음에 품목별 표본 주수를 선정해서 표본주에다가 표시 리본을 달아요. 몇 주 간격으로 할 건지 한 다음에
그 표변주의 동서남북 네 가지의 과일이 열리는 결과지에 무작위로 결과지를 선정한 다음에 낙엽수하고 차겹수를 산출하는 겁니다. 1번 표본주 낙엽 몇 개, 차겹 몇 개, 2번 이렇게 쑥 합쳐서 낙엽률을 구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수확 직전에 이제 요게 태풍이 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 불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 태풍이 이제 내가 수확하려는데 수확 직전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수확 직전이면 착화 피해. 나무에 달려있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게 착화 피해잖아요. 그래서 이 착화 피해 조사할 때는 조건이 조금 있어요. 착화 피해 할 때는 계약자가 수확하기 10일 전에 농협에 통보를 먼저 해요. 나 언제 수확할라네 이러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이제 착화 피해 조사를 하는데 잠깐만 여기 좀 보고 갈게요. 이제 착화 피해 조사를 하면 손해평가반이 현장을 나가서 착화 피해 조사를 하는데 착화 피해 조사를 하면 먼저 표본주를 얘도 선정을 해요. 표본주는 몇 주입니까? 그렇습니다. 3주. 표본주를 3주로 하는 게 딱 3가지라고 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 다음에 착화 피해 조사. 동상해 조사. 그래서 3주를 선정해 가지고 이때 3주는 어떻게 선정하면 가수원 내에 있는 전체의 조사 대상 중에서 골고루 3주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쭉 있다면 얘 3주가 아니라 여기 하나, 뭐 이 정도 하나, 뭐 이 정도 하나 이렇게 골고루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실을, 이 표본주에 있는 과실을 모두 수확합니다. 이때 수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확한 과실을 보고 100개 이상을 추출합니다.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피해 과실로 구분을 해요. 피해 구분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 100%, 80%, 50% 이렇게 구분해요. 문제는 3개를 나무를 전부 다 수확을 했는데 100개가 안 돼. 과일이 100개가 안 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세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표본주에서는 20개밖에 안 열렸어요. 2번 표본주에서는 35개가 열려있어요. 3번 표본주에서는 25개 열려있어요. 그럼 몇 개입니까? 50, 70, 80개 열렸네요. 그럼 80개 갖고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 이때 80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 이렇게 먼저 주는 겁니다. 80을. 잊지 마세요. 100개 하면 그래서 자꾸 여기를 100으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인데 100이 안 될 수도 있고 100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80개면 80개로 그냥 이 80개를 가지고 정상이나 100%나 80%나 50%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여기는 감귤. 예. 예. 왜냐하면 여기 착화 피해는 태풍 착화 피해는 별도로 있고 여기 보면 우박 착화 피해는 또 따로 있어요. 우박에 대한 착화 피해가 달라요. 예,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태풍하고 있으니까. 예. 예. 자, 왜냐하면 이제 태풍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사만 해놨잖아요. 지금 얘는 조사만 했어. 그러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이때 보는 거예요. 육아 타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박에서 발아기하고 작가한테 육아 타박률을 조사만 해놔요. 그랬다가 수확 직전 3번이면 수확 직전 3번 수확 직전 때 착화 피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보시면 114쪽 4번
수확 시작 후부터 수확 종료까지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한다. 주로 뭐 하냐면 낙과라든가 낙과 피해, 또 나무 피해, 낙엽 피해, 착과 피해, 나무에 달리는 착과 피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낙과 피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그겁니다. 보통 낙과 피해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아까 설명해 드렸죠. 낙과 피해는 전체를 다 쉬는 거예요. 가수원에 떨어진 나무를, 가시를 전체를 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전수조사할 때는 가수원 내에 낙과를 전부 다 센 다음에 그 중에서 100개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피해 구성을, 낙과 피해 구성을 비율대로 따져서 낙과 피해 비율을 조사하는 겁니다. 전수조사, 과수원 내 낙과 가시를 모두 센 게 전수조사예요. 이 센 것 중에서 100개 이상을 추출해요. 추출해서 피해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피해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 100%, 80%, 50%로 구분을 해서 낙과 피해 구성 비율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근데 표본조사하면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표본조사할 때는 똑같아요.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하고 표본주도 품목별로 표본주수표에 의해서 품목 표본주수표에 의해서 선정한 다음에 간격을 정하고 정해진 표본주수에 표시 리본을 부착하고 그 표본주에 있는 수관 내에 있는 낙과 가시를 세서 적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그래서 싹 모아가지고 그 수관 내 낙과 가시를 전체를 싹 모아서 이놈을 100개 이상을 똑같이 100개 이상을 추출을 해서 그래서 정상, 그다음에 100%, 80%, 50%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피해가시를 구분을 해놔요. 요게 표본조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를 세는 거예요. 모두 세는 거. 표본조사는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의한 그 수관 내에 있는 낙가수를 전체를 세 가지고 거기서 100개를 추출한 다음에 피해가실 비율로 이렇게 피해가실 구성 비율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낙과 피해 구성 비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5쪽 보시면 나무 피해. 아까 나무 피해는 설명드렸어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수확 이전이나 여기 있는 나무 피해나 여기에 있는 나무 피해가 같아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전체로 5가지 종류 있는 것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나무 피해를. 그 다음에 디귿 낙엽 피해 조사. 낙엽 피해 조사도 아까 했어요. 낙엽 피해 조사도 여기에 있는 낙엽 피해 조사, 적과 후 수확 이전이나 여기 수확 종료 때 낙엽 피해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표본주수표를 정해서 그 표본주수에 있는 표본주수에 결과지에 동서남북 4가지에 있는 낙엽과 착엽수를 구해서 산출하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착화피해 조사, 아까 감귤 또 했고 착과수 조사 한번 할게요. 착과수 조사는 몇 페이지냐면 176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비밀 한번 봐보십시오. 착과수는 왜냐하면 태풍 때는 착과 피해 조사를 착과수 조사는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감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착과 피해를 입었을 때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자, 그러면 이 조사하는 방법은 뭐하고 똑같냐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자, 착과수니까 조사하는 시기만 다르잖아요. 얘는 뭐예요? 적과하고 나서 달린 과실 착과수를 조사하는 거고 얘는 뭡니까?
수학시하고 수학 종료 그때 달린 과실을 조사하는 거예요. 언제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조사하는 방법은 그래서 같다는 얘기예요. 자, 착과수 조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를 많이 해요. 표본 조사를 하면 먼저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선정하고 표본 주수표에 의한 표본주를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간격을 정하고 정해진 그 표본주에다가 리본을 부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표본주에 착과 과실을 세서 리본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착과수사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착과수 조사한다 하면 적하고 착과수와 개념이 비슷하구나. 대신에 이것은 수학시하고 수학시 종료 때 하니까 그냥 착과수 조사하는 거고, 적과 후 착과수는 우리가 적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보험에 가입된 모든 과수원들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적과 후 때 착과수 조사를 하는 거고, 얘는 수학 시하고 수학 종료 때 하는 거잖아요. 수학 시작과 수학 종료 때 착과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메달이 달려있는지 알아서 얼마가 피해를 받냐 이겁니다. 적과후 착과수 조사하고 동일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우박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박이죠. 우박은 유가타박률이 있어요. 176쪽에 보시면 2번 우박 피해 있는데, 유가타박률, 우박 피할 때는 발화기부터 적과전까지는 여기 보시면 지금 발화기하고 적과전 1번 하면 발화기하고 적과전인데 이때는 유가타박률 조사를 해요. 자, 유가타박률 조사를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이때는 뭐냐면 발화기하고 적과전이어야 되면서 우박이라는 재해가 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린 과실의 타박률을 조사하는 거예요. 유가타박률.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유가하면 발화기하고 적과전이구나. 유가하면 우박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타박률 같은 경우는 조사하는 방법은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유가타박률하면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선정을 해요. 수를 선정을 하고 표본 주수표에 의한 표본주를 선정하고 그 표본주에 간격을 정한 다음에 그 표본주에다가 표시 리본을 부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어차피 표본조사하면 이것은 기본이에요. 표본조사하면 우리가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의해서 표본조사할 때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 가면은 조사 대상은 총 몇 주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여기는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서 표본 주수는 몇 주를 선정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선정된 표본 주수에서 간격은 얼마나 떨어뜨려야 될까 이거죠. 그래서 그 선정된 표본 주수에다가 표시 료본을 딱 부착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가타박률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본주에 동서남북 4가지 표본주에다가 표시 일본을 붙여 그 표본주에서 딱 보고 동서남북 4가지에 있는 4가지의 유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5개 이상을.
한 가지, 5개의 장식을 가지별로. 그래서 여기서 육아를 조사해서 피해 육아와 정상 육아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여기까지가 육아 타박률 조사가 사실은 끝이에요. 근데 육아 타박률이 몇 표로인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이걸 프로스로 이제 아시려면 여기서 총 표본주의 피해 육아와 정상 육아를 이렇게 딱 합칩니다. 표본주에. 그랬더니 피해 육아가 뭐 80개, 정상 육아가 160개. 이렇게 되면 육아 타박률이 나와요. 육아 타박률. 그러면 피해를 입었으니까 80개 입었구나. 총 육아 피해를 입은 게 80개구나. 그러면 정상 육아 밑에는 분모는 뭡니까? 총 육아수니까 80개 플러스 160개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육아 타박률이다 이렇게 됩니다. 육아 타박률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이렇게만. 여기서 더 이제 다음에는 좀 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 오늘은 시간이 이제 다서 한 3분 정도 빨리 끝낸 대신에 3분 정도 다음 공부할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해갖고 오실 것을. 저하고 커뮤니케이션께 마이크 끄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오늘은 176쪽에 있는 우박 피해, 육아 타박률까지 하셨고, 조금 책을 좀 읽고 오시면은 좀 진도라든가 편하게 왜냐면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우리 선생님들 내가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넘어가야 될 거예요. 지금 계산이. 그거 안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막 오늘 이 문제까지 막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내 나름대로는 지금 마음이 급하고 또 많은 것을 계산하는 문제를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막 이렇게 같이 갑시다 하고 했는데 또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76쪽 그 우박 피해 2번 있어요. 조그만 2번, 동그라미 2번. 거기서부터 좀 어디까지 좀 읽어주시냐면 여기 어디냐면 183쪽 맨 밑에 있어요. 밑에. 중간에 보면 3번 감수가 있을 거 3관 특정 이연방식 박작물 위에까지. 왜냐하면 이게 특정하고 저까지 거의 같이 묶여져요. 그래서 여기 같이 써놨죠. 특정하고 저까지 같이 묶이니까 183 여기까지 좀 읽어오시고 뒤에 부분은